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식과 학습에 관련된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 2만배와 함께 했습니다. 2만배에 연재되는 웹툰 중 할짝 심리학이라는 심리학 관련 웹툰이 있는데 조현병 에피소드가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웹툰과 함께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자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조현병,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부르는 이 병은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정신병이었죠. 그런데 사실 조현병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병입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면 다들 그렇구나 하실 것 같네요. 정신분열증과 조현병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정신분열증의 이름이 조현병으로 바뀐 것이죠. 조현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많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조현병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 것 자체가 범죄 사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조현병 관련 흉악범죄는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에 일어난 묻지마 PC방 살인사건부터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하고 화재를 피해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죽인 진주 아파트 사건까지 모두 범인이 조현병 환자였죠. 조현병 환자들이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은 조현병이라는 병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극도로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뉴스의 헤드라인은 전부 조현병 환자인가 잠재적 범죄자인가 이런 느낌이었죠. 도대체 조현병은 어떤 병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미친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현병 증상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았다거나 신의 계시를 받았다 혹은 귀신에 들렸다까지 모두 조현병의 증상과 동일하죠. 조현병의 발병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서서히 미쳐가는 것처럼 보이죠. 주로 환청과 망상, 이상행동과 횡설수설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감정이 없어져가며 흥미와 의욕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없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환청과 망상 때문입니다. 보여서는 안 될 것들이 계속 보이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수준을 넘어선 잔인한 비난이 계속 들리게 되죠. 비난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고 오롯이 환자 본인에게만 들리며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환청 때문이죠. 조현병을 그린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아마 뷰티풀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는 실제 조현병 환자이자 노벨 경제학 수상자 존 내시를 그린 영화인데 존 내시는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 노력하다 조현병에 걸리죠. 존 내시는 조현병의 증상 중에 망상에 크게 시달립니다. 적국의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해 살해할 거라는 망상을 가지게 되죠. 환청, 이상한 게 계속 들리고 환각, 이상한 게 자꾸 보이고 망상, 현실과는 다른 것들이 사실이라 믿는 것까지 앞에서 말한 귀신 들렸다는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증상들입니다. 실제로 악령을 쫓는 전문가 엑소시스트에 따르면 손님의 대부분이 조현병 환자라고 하죠. 듣기만 해도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조현병 환자가 있으신가요? 없다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조현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대략 1%이죠. 100명 중 1명꼴로 조현병 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지? 우리는 흔히 정말 완전히 미친 사람 혹은 범죄자를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남들이 다 좋아할 때 정색한다거나 남들이 다 정색할 때 신나하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이며 삶의 의욕을 잃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조현병의 증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도 나도 조현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단순히 잘못 봤다거나 이명 혹은 건망증이 심하다고 조현병은 아닙니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긴장성 행동, 음성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며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 중 하나는 반드시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중 하나여야 하죠.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100명 중 1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왜 우리는 본 적이 없을까요? 일단 주변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조현병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조현병이 워낙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 환자들은 자신이 조현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죠. 테드 강연에 출연했던 조현병 환자 세실리아 맥고프는 만일 칸 영화제에 일상생활 연기 대상이 있다면 조현병 환자들이 후보에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죠. 조현병 환자들은 연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보인다 들린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기 때문이죠. 사실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조현병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확실히 조현병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병은 아니죠. 게다가 딱히 이유도 없이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니 일반인 입장에서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의 대부분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이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는 딱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현병도 초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 다른 만성 질환들보다 훨씬 관리하기가 쉬운 병이죠. 조현병은 아직 명확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만성 질환처럼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직 치료법이 없는 이유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일단 도파민의 증가, 도파민은 학습과 움직임, 각성을 담당하는데 도파민이 많아지면 조현병이 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환각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뇌의 시상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있는데 시상이라는 부위는 온갖 감각을 받아들여 대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혼자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편도체가 계활성화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 무서운 게 보이거나 망상을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이죠. 이것들이 궁합이 잘 맞아 발병하는 게 조현병입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치료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조현병을 깨우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이사나 학업, 사별이나 이혼 등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죠. 유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보면 조현병의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일반인이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1%도 안 되지만 부모나 형제 중 한 사람이 조현병의 경우 발병률이 5에서 10%까지 높아집니다. 부모 모두가 환자일 경우 40%에 육박하죠.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조현병은 발병의 원인이 다양하기도 하고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이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0%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으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요. 의학계에서는 조현병 자체가 유전된다고 보기보다는 조현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소인이 유전된다고 봅니다. 가족 중에 조현병이 한 명도 없더라도 발병하는 게 조현병이니까요. 그렇다고 조현병이 아예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아닙니다. 도파민 수용체를 약화시키는 약물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되었죠. 하지만 망상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망상 환자들이 망상이 현실이라 믿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강제 입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담스러울 뿐더러 환자도 자신이 정상이라 믿는 데다 강제 입원 자체가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조현병은 감기와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한다는 점과 치료가 힘들다는 점에서 말이죠. 감기도 여전히 치료제는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조현병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치료제와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은 꽤 있습니다. 차이점은 감기는 알아서 낫지만 조현병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그리고 조현병이 정신과 관련된 병이다 보니 머리가 안 좋다, 정확히는 미쳐서 머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했던 존 내시와 같이 특출난 경우는 있어도 말이죠. 조현병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으며 일반인처럼 사는, 아니 훨씬 잘 살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도 많죠. 방치하면 우리의 인식대로 범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두렵지 않은 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할작 심리학에서도 만화로 볼 수 있는데, 할작 심리학은 애착, 심리조작, 가스라이팅 등을 다루는 관계의 심리편, 혼밥, 워킹맘, 초심, 우울증 등을 다루는 멘탈 강화편, 로이트 아들러, 칼 유형, 조현병 등을 다루는 심리의 고수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2만배에 가면 만화를 볼 수 있죠. 2만배는 심리학뿐 아니라 다양한 지식 분야를 다루고 있는 지식 웹툰 플랫폼입니다. 역사, 문학, 과학, 신화, 경제, 예술 분야의 지식을 웹툰으로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죠. 저희 채널과 주제들이 비슷하니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도 자주 콜라보를 해보도록 하죠.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